네, 오늘 저희가 깊게 파볼 기업은 바로 넥스틴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그 반도체 웨이퍼 있잖아요. 그 표면에 아주 작은 패턴 결함이나 뭐 보이지 않는 입자들 이런 걸 찾아내는 검사 장비를 만들어요. 기술력이 상당한데 거의 뭐 인공위성 수준의 정밀 광학 기술, 여기에 소프트웨어 분석 능력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요즘 반도체 회로가 점점 더 얇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율, 즉 불량 없이 제품을 잘 만들어내는 비율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실제로 전체 공정에서 생기는 오류의 한 40% 정도가 이 패턴 결함 때문이라고 하니까 넥스틴 장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죠. 수율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거예요. 넥스틴은 원래 다크필드, 그러니까 좀 어두운 배경에서 결함을 찾는 암시야 검사 시장에서 시작했는데요. 작년 2024년에는 좀 더 넓은 영역을 보는 매크로 검사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했고요. 다음 스텝은 2026년 브라이트필드, 밝은 배경에서 검사하는 명시야 시장 진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요 광학 검사 시장 세 군데를 다 커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재무 성과예요.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었어요. 이 40%라는 숫자가 이게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사실상 경쟁사가 따라오기 힘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는 진짜 보기 드문 수치죠. 주력인 다크필드만 해도 세계 1위인 KLA가 있고요. 뭐 히타치도 삼성전자 쪽에서는 경쟁자거든요. 특히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면 KLA랑은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목표로 하시는 그 브라이트필드 시장, 거기는 KLA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 두 거대 기업이 그냥 꽉 잡고 있어요. 이게 신규 업체가 비집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아주 높은 시장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 의존도예요. 이게 2020년에 62%였는데 2023년에는 무려 86%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지금 중국 시장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시장 상황 변화에 너무 크게 노출되는 건 좀 불안한 요소 아닌가요? 다각화한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높은 의존도를 뭐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는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처럼 높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앞으로 브라이트필드 장비 개발해야죠. 또 용인 클러스터 투자 얘기도 있고요. 해외 거점도 늘려야 하고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경쟁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가격 압박이 올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슈퍼 의뢰 지위, 그러니까 고객사한테 갑처럼 강력한 협상력을 갖는 그런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네, 지적해주신 부분들, 특히 경쟁 심화나 비용 증가는 분명 현실적인 문제예요. 저도 동의해요. 그럼에도 넥스틴이 자신감을 보이는 건 역시 독보적인 기술력 때문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크로키인데요. 이게 HBM 고대역폭 메모리용 매크로 검사 장비거든요. HBM 웨이퍼를 막 12단 이상 이렇게 높이 쌓다 보면 이게 휘는 문제가 생겨요. 이 휨 현상을 아주 정밀하게 잡아내면서 외산 장비를 대체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경쟁사 장비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싼데도 고객사들을 먼저 찾는다는 건 뭐 기술이 얼마나 독보적인지 보여주는 거죠. HBM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청주 M15X 라인이 HBM 전용으로 바뀌는 것처럼요.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이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 최초로 3D 낸드 있잖아요. 그 채널홀이라는 미세한 구멍 바닥까지 손상 없이 검사하는 장비예요. 원래 인텔 요청으로 개발 시작했다고 하고 작년 말에 SK 하이닉스에서 양산성 평가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낸드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뭐 200단, 300단 이렇게요. 그럼 기존 방식으로는 검사가 어려워지는데 아이리스가 딱 해결책이 되는 거죠. 앞으로 3D 구조로 가는 모든 반도체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레스큐라는 장비도 있어요. 이건 웨이퍼 표면이랑 내부의 정전기를 동시에 그것도 세계 최초로 제거해 줍니다. 특히 EUV 공정처럼 회로가 엄청 미세해지면 아주 작은 정전기 방전도 치명적이거든요. 패턴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레스큐는 바람 같은 걸 안 써서 미세 입자가 생길 걱정도 없다고 하고요. 주요 고객사에서 지금 양산 평가 중이라고 합니다. 미래 기술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어요. 뭐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차세대 패키징이나 배터리 내부 검사용 엑스레이 장비 개발에도 나섰다고 하고요. 기존 엑스레이보다 해상도는 더 높이고 방사선 노출은 줄이고 검사 속도는 빠르게
이게 목표래요. 이걸 위해서 관련 기술 M&A도 했고요. 물론 주력 장비인 이지스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지스4 개발 중이고요. 미국 고객사 요청으로 이지스랑 크로키 기능을 합친 에스퍼라는 장비도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네, 기술 자체의 혁신성,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뛰어난 기술들이죠. 하지만 그 기술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속도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낸드 시장 자체가 확실히 살아나야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업황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엑스레이 장비는 아직 개발 단계고요. 또 핵심 적용초로 얘기되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자체가 언제쯤 대중화될지,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이건 아직 좀 불확실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2030년에 매출 3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이게 과연 현실적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제품 라인업 늘리고 중국이랑 용인의 생산시설도 확충하고 계획은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치열한 경쟁, 시장 변동성, 특히 높은 중국 의존도 리스크 이런 것들을 다 상쇄하고 목표를 앞당길 수 있을지 이건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그 슈퍼을 지위를 유지하면서 계속 고수익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넥스티는 분명 크로키, 아이리스, 레스큐 같은 정말 독보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HBM, 3D 낸드 같은 차세대 반도체 검사 시장을 이끌면서 KLA급으로 성장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혁신적이라도요, KLA 같은 거대 경쟁자들과의 싸움, 또 높은 중국 의존도 문제, 그리고 반도체 시장 자체가 워낙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런 높은 파도를 넘어야만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넥스틴의 이 기술 혁신이 이런 현실적인 장벽들을 잘 극복하고 슈퍼 을 신화를 정말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네요.